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전국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선진 행정을 이끌었다는 성과를 인정받은 건데요. 군산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오는 2025년도까지 240개 사업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된 군산시. 전국에서는 세 번째, 전국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군산하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은 후 4년 동안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변화와 이행 실적을 평가받은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74곳을 대상으로 환경진단과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놀이터 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동 권리 광장인 맘껏 광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아동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도 눈에 띕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1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아동과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년 아동 친화 도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사항을 평가하여 아동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만 6세까지 13,0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 보험료를 내주고 부모 교육과 생생직업 체험 등 24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투입 예산은 전체의 12.8%인 1,560억 원입니다. 군산의 만 18세 미만은 4만 3천여 명. 군산시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내년도 말이면 온라인 종합쇼핑몰로 전환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5억 원을 투입해 배달의 명수 온라인 플랫폼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보다 배달 품목이 늘어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예약은 물론 구인 구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달의 명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종합 쇼핑몰의 기능을 하게 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잠식당하는 지역 상권에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12만 9천 명, 가맹점은 1,220곳입니다. 군산시 경암동의 국토교통부 주관 21년 상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심 활성화 복합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구암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와 교육, 문화, 복지, 복합형 생활 SO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마중물 83억 4천만 원, 자체 시비 10억 원 등 총 93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유출, 학령 인구 감소, 주거지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암동 지역의 생활 인프라도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군산 지역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세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군산항을 통한 수출은 11억 3,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1%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8억 9,500만 달러로 8.6%가 늘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주요 수출 품목은 화공품과 기계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와 철강제, 사료 등입니다. SNS를 통해 시작된 군산 지역의 생수나눔 프로젝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을 모금하고 고술땀을 흘리며 직접 생수를 배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산 중앙동의 한 카페. 지난해부터 군산우물 운동에 동참한 가게 주인은 시원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넣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길을 걷던 할머니가 생수를 씹어 더위를 식힙니다. 오면서 가면서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군산 우물은 페이스북 군산 스토리 그룹이
무더위에 지친 사회적 약자, 환경미화원 등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는 공동체 나눔 행사로 올해로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에 만들어진 거점 우물은 39개소, 8월 말까지 5만 4천 병 공급을 목표로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약 5천 병씩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일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또 청소하시는 위원분들, 또 밖에 계시는 또 노점성분들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목이 마를 때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군산 스토리를 통해 모인 배송 요원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매주 화요일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 시원한 물을 배송합니다. 저는 이제 트럭이 있고 몸으로 직접 배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년 차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이게 벌써 이제 올해로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구입 비용은 군산 스토리 회원과 시민 후원금으로 마련합니다. 지난해에는 747만 원이, 올해는 195명이 후원에 동참해 900만 원으로 모금액이 늘었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 우물. 불볕 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말도와 보농도, 명도, 광대섬, 방축도를 잇는 1278m의 인도교가 오는 2023년 개통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와 보농도, 명도는 기초파일 공사가 끝나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명도에서 광대섬 방축도를 잇는 구간은 내년 초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3년 3월에 개통됩니다. 한편 광대섬과 방축도를 잇는 출렁다리는 최근 완공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일반용, 목욕용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선박용, 공업용의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수용가 12,000여 곳의 개소에 23억 원, 하수도 수용가는 11,000여 곳 개소에 14억 원으로 총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내년도 1월까지 감면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12월까지 인상이 유보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산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이럴 경우 모두 6억 7,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기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복나눔 공유곳간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나온이동 주민들이 공유곳간 운영에 들어가 주민 공동체 생활에 나섰습니다. 군산 나온이동 주공아파트 앞 상가. 이곳에 나온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들이 공유곳간을 열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앞장서서 나온 이동에서 희망과 나눔이라는 공유곳간을 오늘 개점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나눔 공유곳간은 나온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주택관리공단 군산 나온 사관리소 마이홈센터가 함께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행복나눔 공유곳간이 되길 바라며 소유에서 공유로 같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공유곳간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냉장 냉동고가 비치돼 있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나눔이 가능합니다.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1인당 월 사용 포인트 5점 내에서 자유롭게 곳간 내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여기 주민, 우리 사차분들이 소망했던 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좋은 곳이 생겼으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나눔 곳간으로서 오래오래 좋은 이미지를 갖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나눔 공유곳간. 지역 곳곳에 나눔의 정이 기대됩니다.
군산 초등학교장 등을 지낸 청담 두진열 선생의 송덕비 건립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릉두시 종친회에 따르면 두진열 선생의 송덕비가 지난 4월 옥구읍 오곡리 선무원 종공신 두정란 장군 묘역 입구에 건립됐습니다. 송덕비는 두진열 선생의 참교육 정신과 청배 교육자상을 이어받고 널리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와 후배 교육자 두릉두시 종친회의 뜻을 모아 세워졌습니다. 청담 두진열 선생은 회원면 출신으로 해방 직후 도내 초등학교의 행정 분야 쇄신에 크게 기여한 청배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참여 대상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캠페인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플로깅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금강미래체험관 SNS에 참여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새만금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로시설 설치 기준 35가지가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가로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자전거 도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감안해 35가지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설치 기준 마련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인피면 지역협의체와 새마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된 가정을 청소하고 또 도배와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군산 옥산면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쌓여있는 생활쓰레기들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새로 개편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